우리 딸은 어디 갔지? 박정수가 거실에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불안한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계속 딸을 찾고 있었지만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정수는 오늘 아침 잠에서 깨었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머릿속에 안개에 쌓인 것처럼 흐릿했고 지금이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딸이 곧 결혼을 한다는 생각만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다 됐나? 우리 딸 예쁘게 시집 보내야 하는데. 박정수는 서둘러 이것저것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뒤져 딸의 옷가지들을 꺼내고 장롱에서 예단으로 줄 금반지들을 찾았습니다. 박정수의 기억 속에서는 지금이 30년 전이었습니다. 딸이 한동석과 결혼을 앞두고 있던 그때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당시 박정수는 딸의 결혼을 위해 온갖 준비에 바빴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신랑감도 괜찮은 사람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겠어. 박정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메모지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배경은 어떻고 성격은 괜찮은지 우리 딸한테 잘할 것 같은지. 박정수는 딸의 결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딸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통 때라면 이 시간에 집에 있어야 하는데 없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혹시 신랑 만나러 간 건가? 아니면 드레스 맞추러 갔나? 박정수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떠올렸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딸이 어디 갔는지 말해주지 않고 나간 것이 걱정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딸이 돌아오지 않자 박정수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상하네. 왜 이렇게 늦지?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박정수는 집안을 돌아다니며 딸을 불러봤습니다. 딸아, 어디 있어?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집은 조용했고 딸의 기척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 오늘 예단 받으러 가기로 했지. 박정수는 갑자기 뭔가 기억이 난 듯 손뼉을 쳤습니다. 신랑 집에서 예단 준다고 했는데 딸이 받으러 간 거구나. 하지만 곧 다른 걱정이 들었습니다. 혼자 가면 어떻게 해? 예단 받을 때는 엄마가 같이 가야 하는 건데. 박정수는 딸이 예의에 어긋나는 실수를 할까봐 걱정됐습니다. 안 돼. 내가 가서 확인해봐야겠어. 박정수는 외투를 챙기고 집을 나설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딸 혼자 두면 실수할 수도 있어. 엄마가 가서 옆에서 도와줘야지. 박정수는 급하게 가방을 챙기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딸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지금이 몇 시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일단 나가보면 딸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아, 엄마가 간다. 박정수는 혼잣말을 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박정수는 동네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딸이 자주 가던 곳들을 하나씩 찾아봤습니다. 미용실, 옷가게, 카페. 하지만 어디에도 딸은 없었습니다. 아줌마, 혹시 우리 딸 못 보셨어요? 박정수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키가 이만하고 예쁘게 생긴, 곧 결혼할 예정인 딸이에요. 사람들은 박정수의 질문에 고개를 젓거나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박정수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딸을 찾아 헤맸습니다. 혹시 웨딩샵에 갔나? 박정수는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드레스 최종 피팅하러 갔을 수도 있어. 박정수는 기억을 더듬어 딸이 드레스를 맞추던 웨딩샵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웨딩샵에도 딸은 없었습니다. 직원에게 물어봐도 그런 손님은 오지 않았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상해. 분명히 오늘 중요한 일이 있다고 했는데. 박정수는 기억이 흐릿해지면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이 왜 나왔는지,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도 가물가물해졌습니다. 한편 한동석은 오후에 박정수를 만나러 집에 왔습니다. 마광숙과의 결혼 문제에 대해 어머니와 상의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에는 박정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한동석은 집안을 돌아다니며 박정수를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방도 비어있고 거실에도 없었습니다. 한동석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정수는 평소 멀리 나가지 않는 편이었고 나갈 때는 항상 연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연락도 없이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한동석은 이웃집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저희 어머니 보셨나요? 아, 오후에 뭔가 이상하게 행동하시더라고요. 이웃 아주머니가 답했습니다. 계속 딸을 찾는다고 하시면서 혼자 중얼거리시더라고요. 한동석은 이웃의 말을 듣고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딸을 찾는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글쎄요, 딸이 어디 갔냐고 계속 물어보시고 결혼 준비 때문에 바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웃은 박정수의 이상한 행동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한동석은 이웃의 말을 듣고 충격받았습니다. 박정수가 과거와 현재를 혼동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죽은 딸을 찾는다는 것은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디로 가셨는지 혹시 보셨나요? 한동석은 급하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그쪽 방향으로 가시는 걸 봤는데. 이웃이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한동석은 급히 마광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광숙 씨, 급한 일이 생겼어요. 어머니가 실종되셨어요. 어머님이 실종되셨다고요? 마광숙은 놀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이웃분 말로는 딸을 찾는다고 하면서 이상하게 행동하셨대요.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한동석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마광숙은 한동석의 말을 듣고 박정수의 알츠하이머 증상이 심해진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바로 갈게요. 같이 찾아봐요. 고마워요. 혼자서는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동석은 마광숙의 도움에 감사했습니다. 마광숙이 도착한 후 두 사람은 함께 박정수를 찾아 나섰습니다. 한동석은 차를 몰고 마광숙은 지도를 보며 박정수가 갈 만한 곳들을 체크했습니다. 사장님, 어머님 상태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마광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한동석이 물었습니다. 요즘 가끔 기억을 못하시거나 혼란스러워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혹시? 마광숙은 말을 잇기 어려웠습니다. 한동석은 마광숙의 말을 듣고 어머니의 최근 행동들을 떠올렸습니다. 가끔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약속을 잊어버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지 심각하게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설마 어머니가? 한동석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근처, 시장, 공원 등 여러 곳을 찾아봤지만 박정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걱정은 커져갔습니다. 웨딩샵은 어떨까요? 마광숙이 제안했습니다. 어머님이 짧은 결혼 준비 때문에 나오셨다면 웨딩샵에 가셨을 수도 있어요. 한동석은 마광숙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가봅시다. 두 사람은 근처 웨딩샵들을 하나씩 찾아봤습니다. 세 번째 웨딩샵에 도착했을 때 마침내 박정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웨딩샵 진열창 앞에 서서 드레스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 드레스 이쁘네. 이걸로 하면 좋겠어.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한동석이 급히 달려갔습니다. 박정수는 한동석을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사위야, 여기서 뭐해? 우리 딸 드레스 보러 왔구나? 한동석은 박정수가 자신을 사위라고 부르는 것에 충격받았습니다. 박정수가 현재와 과거를 완전히 혼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광숙이 박정수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따님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같이 집으로 가요. 정말? 우리 딸이 집에 있어? 박정수는 마광숙의 말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왜 여기 안 왔지? 드레스 고르는 건 같이 해야 하는데. 따님이 어머님 걱정해서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가서 만나요. 마광숙은 박정수를 달래며 차로 안내했습니다. 그래, 빨리 가자. 우리 딸 혼자 두면 안 되지. 박정수는 마광숙의 말을 믿고 따라왔습니다. 차 안에서 박정수는 계속 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딸 정말 예쁘지? 신랑도 잘 만났고. 결혼식은 언제 하기로 했더라? 한동석은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미 30년 전에 돌아가신 딸을 아직도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어머니를 보니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광숙은 박정수의 손을 잡고 위로했습니다. 네, 따님 정말 예쁘세요. 결혼식도 아름답게 될 거예요. 그래? 고마워. 내가 이렇게 도와줘서 든든해. 박정수는 마광숙을 딸의 친구나 도우미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박정수는 집안을 돌아다니며 딸을 찾았습니다. 딸아, 엄마 왔어. 어디 있어? 하지만 당연히 딸은 없었습니다. 박정수는 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집에 있다고 했는데. 마광숙은 박정수를 소파에 앉히고 차를 끓여왔습니다. 어머님, 따님이 잠시 나갔다가 금방 올 거예요. 기다리면서 차 드세요. 그래? 금방 온다고? 박정수는 마광숙의 말을 믿고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니 마음이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한동석은 마광숙과 함께 부엌으로 나와 조용히 대화했습니다. 광숙 씨, 어머니 상태가 심각한 것 같아요. 네, 알츠하이머 증상인 것 같아요. 병원에 가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마광숙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알츠하이머라니. 한동석은 충격받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병에 걸렸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사장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초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잘 돌봐드리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마광숙은 한동석을 위로했습니다. 한동석은 마광숙의 말을 듣고 조금 안도했습니다. 고마워요, 광숙 씨. 어머니를 잘 부탁드려요. 당연히 도와드릴게요. 어머님은 제 가족이니까요. 마광숙의 말에 한동석은 감동받았습니다. 거실에서는 박정수가 조금씩 현실감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딸에 대한 기억은 생생했습니다. 딸이 언제 와? 결혼 준비 때문에 바쁘겠지만. 마광숙은 박정수 옆에 앉아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따님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그럼 다행이야. 우리 딸이 행복하면 나는 괜찮아. 박정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동석은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니가 알츠하이머에 걸린 것도 충격이지만 죽은 딸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앞으로 어머니를 어떻게 돌봐야 할까? 한동석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혼자서는 어머니를 제대로 돌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마광숙은 한동석의 고민을 이해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님 혼자 두시면 안 돼요.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너무 부담 주는 것 같아서. 한동석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정말 어머님을 가족으로 생각해요. 당연히 돌봐드려야죠. 마광숙의 진심 어린 말에 한동석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박정수는 딸이 오기를 기다리며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라도 딸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한동석과 마광숙은 박정수를 돌보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병원 검사를 받고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며 무엇보다 가족들의 사랑으로 어머니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마광숙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광숙 씨.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한동석은 마광숙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머니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어려운 시간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박정수의 알츠하이머 증상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죽은 딸을 찾아 헤매는 박정수의 모습이 안타까웠고 한동석이 어머니의 상태를 처음 목격하고 충격받는 장면이 가슴 아팠습니다. 특히 마광숙이 박정수를 진심으로 돌보며 가족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앞으로 박정수의 알츠하이머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가족들이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